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겨울 이적 시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FC 서울의 겨울 이적 시장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 지난해 엔트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엔트리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 엔트리의 좀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풀백에는 고강민 선수가 상당히 베테랑인 선수가 4명 안에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김주성 선수가 전역을 하고 들어왔음에도 센터백 이 4명의 선수 안에 들어왔다는 점 정도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김신지는 스트라이커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에피서울의 22명의 전체적인 가치는 1230만 유로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나로 환산을 하면 165억 정도가 나오는 수치고요. 그럼 이 22인 엔트리에서 어떤 것들이 좀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빠진 선수, 골키퍼 자리는 양한빈 선수가 FA로 세레소 오사카로 이적했습니다. 수비진에는 이상민과 윤종규가 각각 김천상무에 입대를 했고요. 미드필더진에서는 특별하게 빠진 선수가 없지만 공격수 자리에는 윙포워드 조용욱과 정한민이 각각 입대 그리고 성남으로의 이적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에 반해 들어온 선수도 있겠죠. 골키퍼 자리에는 최철원 선수를 영입했고요. 수비진에는 박수일 선수와 이시영 선수를 성남에서 영입했고 한찬희 선수가 군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 이 윙포워드 자리에는 좀 상당히 영입이 많았는데요. 호삼 에이쉬, 임상협, 김경민, 윌리안 여러 선수들이 또 서울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에 예상되는 22인 엔트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키퍼는 최철원과 백종범, 윙백 내지는 풀백 자리에는 이태석과 박수일, 그리고 오른쪽에는 김진야와 이시영이 또 뛰게 되겠고, 센터백 자리 4명은 오스마르, 이한범, 김주성, 권한규 선수가 소화를 할 예정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기성용, 정현철 이 2명의 선수가 자리를 차지하겠고요. 중앙 미드필더에는 팔로세비치, 한승규, 백상훈, 고요한 선수 정도가 아마 22인 엔트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윙포워드에는 나상호, 윌리안, 호사메이시, 강성진 선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고요. 톱에는 일류첸코와 박동진 선수가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돼서 22인의 전체 가치는 1245만 유로, 지난 2022년에 22인 엔트리보다는 2억 정도의 금액이 오른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FC 서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포지션에 좀 변동이 있었고 좀 변화가 필요한지를 볼 텐데요. 일단은 골키퍼 자리 주전의 변화가 있었죠. 최철원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최철원은 1994년생의 골키퍼로 부천에서 꽤 오랜 시간에 뛰었던 골키퍼인데요. 박호민 선수의 또 추가적인 이적료를 붙여서 부천으로부터 영입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철원은 지난해 K리그2에서 이제 꽤 괜찮은 골키퍼로 좀 이름이 날렸던 정민기, 최철원, 그리고 다른 여러 선수들이 K리그2에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 그 중에 이제 이 K리그2에서 가장 좋았던 키퍼 4명 뽑으라면 김경민, 최철원, 그리고 이창근이나 정민기 정도를 뽑을 텐데, 이 4명의 선수들 중 3명이 K리그1으로 왔습니다. 김경민 선수는 승격을 해서 올라왔고, 이창근 선수도 그렇고, 정민기 선수도 전북 현대로 이적을 했고, 유일하게 K리그2에 남아있었던 최철원도 서울로 들어오면서 지난 K리그2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골키퍼들은 모두 K리그1으로 또 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로는 백종범 선수가 지난해에도 서브였던 만큼 세컨키퍼로 좀 뛰게 될 것 같고요. 서주환과 황성민의 경우에는 아마 3번째 그리고 4번째 키퍼로 시즌을 소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레프트백을 보면요. 레프트백 서브로 박수일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고광민이나 김진야 선수가 이 자리를 좀 메워줬다면 김진야를 오른쪽에 집중하게 하고 박수일이 왼쪽에 들어오면서 이제 좀 더 서브까지 탄탄해진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태석이라는 선수는 물론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줄 선수지만 2002년생의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아직 온전하게 풀시즌을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수일이라는 어느 정도 조금 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태석과 박수일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 나눠 가져가면서 이 선수들의 체력이나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한 상태에서 경기를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뎁스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라이트백에게도 좀 적용이 됩니다. 사실 라이트백에는
윤종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진야가 왼쪽으로 좀 가서 출전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 김진야는 이번 해에는 오른쪽으로 좀 더 뛰는 시간이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른쪽을 든든히 지켜주고 그에 대한 서브로 이시영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시영은 뭐 성남에서 포백도 봤었고 파이백도 봤을 만큼 뭐 윙백, 풀백 어느 포지션에서나 좀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서브로서는 이만하면 자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시영이라는 존재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왼쪽 풀백 선수들, 그리고 지금의 오른쪽 풀백 선수들이 조금 힘들어할 경우에는 고광민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센터백 서브에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권한규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김주성 선수도 전열에서 팀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권한규 선수는 아예 영입이 됐는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서브로 뭐 두기에 앞에서 소개드렸던 서브 선수들인 박수일과 이시영도 그렇지만, 이 선수들 충분히 주전으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경기력이나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센터백으로서는 정말 좋은 선수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만큼 서울이라는 팀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상당히 좀 많은 집중을 해서 좋은 선수들을 데려왔다는 거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권한규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성용과의 충돌이 있었지만 또 서울에 영입이 되면서 다시금 또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넘어가서 윙포워드 좀 볼 텐데요. 윙포워드 주전 자리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용욱이 빠진 오른쪽 윙어 자리에 윌리안 선수가 주전으로 뛰지 않을까 싶은데요. 왼쪽에는 부동의 주전이었던 나상호가 있는데, 나상호가 유럽 진출을 하게 된다면 뭐 그 자리에 다른 선수를 또 서브에서 끌어올 수 있겠지만, 뭐 어쨌든 나상호 선수는 계속해서 아직은 있으니까요. 나상호 선수가 왼쪽에서 뛰겠고 오른쪽에는 윌리안 선수가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윌리안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안익수 감독과의 궁합이 얼마나 잘 맞냐의 문제지, 선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은 인정을 받은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요. 윌리안 선수는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그리고 안익수 감독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많은 팬들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어가서 윙포워드 서브에도 변화가 있었죠. 바로 호삼 A씨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스웨덴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나요? 어쨌든 뭐 그렇고, 스웨덴에서만 뛰었던 이 시리아 대표팀 선수를, 부모님이 시리아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리아 대표팀 선수를 아시아 쿼터로 영입을 했습니다. 예테보리에서 지난해 뭐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던 IS이기 때문에 이 영입 상당히 괜찮은 영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오른쪽에는 강성진이 이 03년생이지만 주전급 윙어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정말 좋은 능력 가지고 있고, A대표팀 특히 뭐 동아시안컵에서도 뛰면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던 강성진이기 때문에 올해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또 서브로 이제 구축하게 된 FC 서울인데, 또 장점과 단점 알아봐야겠죠. 장점을 먼저 보면 이선 자원이 풍부해졌습니다. 지금 이선 자원에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윌리안, 호사마이에씨도 있지만 뭐 김경민 선수도 영입을 했고 뭐 다른 선수들도 있지만, 어쨌든 김경민을 포함하면 주전급 선수만 5명이 되는 이 앱서울인데, 임상혁도 있죠. 그러면서 6명, 대여섯 명이 되는 이 서울인데, 이런 점은 분명히 서울이 공격의 다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 아닐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비진 뎁스도 온전합니다. 이 수비진 8명, 센터백 4명, 풀백 4명, 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수비진 뎁스는 다른 팀 부럽지 않은 좋은 진용을 갖췄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일류첸코가 시즌 전체를 함께 한다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류첸코는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보이면서 앱서울이 또 강등권으로 갈만했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폼을 올릴 수 있게 좀 도움을 줬던 선수인데, 과연 풀시즌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점을 또 기대하면 좋은 뭐 그런 스쿼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일단 첫 번째는 키퍼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최철원 선수가 K리그 1에서 어떨지에 대해 아직까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은 변수다, 아직 상수로서 뭔가 판단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팔로세비치의 짝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주전은 미지수입니다. 대신 뭐 이 자리에 영입을 하는 곳이 필요하다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뭐 한승규, 뭐 임민혁, 다른 여러 가지 뭐 백상훈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에게서 팔로세비치의 짝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겠고, 선수단 구성원이 너무 많은 것도 좀 마지막이지만 단점입니다.
지금 거의 뭐 50명 가까이 되는 스쿼드를 운영하고 있는 FC서울인데 B팀도 없는 팀이 50명이나 갖고 있는 건 솔직히 좀 자원 낭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최소 지금 22인 스쿼드에 최대 뭐 32명 정도를 잡는다면 그래도 거의 뭐 18명? 16명? 뭐 이 정도가 지금 서울은 잉여 자원 남아 있거든요. 임대를 많이 돌린다고 해도 지금은 약간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있다. 부메랑을 맞기 무서워서 풀기에는 사실 뭐 부메랑 맞으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른 지금 뭐 울산, 전북 본인들이 키운 뉴스를 다른 데 보내고 하는 게 부메랑에 뭐 안 좋은 점은 있겠지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뭐 금전적인 이익이라던가 이런 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서울도 스쿼드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스쿼드에서 뛰지 못할수록 이 감독 내지는 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런 점 꼭 생각을 해서 스쿼드 정리를 하는 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을 내려보면 영입은 잘 했습니다. 꽤 알뜰한 영입들이 많았고 또 그 영입들의 어떤 네임밸류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서울은 좋은 영입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팔로세비치의 파트너 찾기는 올해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선수단 정리 언제 할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라는 그룹이 대기업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돈을 놀릴 만큼 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선수단 정리 꼭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F서울의 이적 시장 그리고 뭐 차기 시즌의 어떤 계획이 어떨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서울은 분명히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B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이라는 팀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여러 가지 힘들 서울 팬들도 기억하고 있을 거고 오랜 K리그 팬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건데요. 과연 F서울이라는 팀이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그 팀의 전력을 얼마나 잘 갖춰 나갔는지 또 안익수 감독이 동계훈련 기간 동안 어떤 훈련을 해왔는지는 차기 시즌 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으니까요. 한번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